지금 윤석열 후보가 말이죠. 상임위원장, 그 다음에 공동위원장들 전원하고 6인의 총괄 부문장과 함께 김종인 위원장도 사퇴하라, 이런 뜻을 전달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보도 내용을 전반적으로 보면요. 이 김종인 위원장이 처음에는 윤석열 후보의 뜻을 받아들이겠다라고 얘기했다가 나중에 언론을 통해서 나는 사의를 표명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된 거야? 이렇게 말을 바꾼 것이죠. 이 말을 바꾼 것이 윤석열 후보를 굉장히 분노케 했다는 그런 데일리안의 보도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선대위 개편 문제를 놓고요. 굉장히 고민에 지금 빠져 있는데 지금 선대위가 어떤 형태가 되든지 간에 김종인 위원장은 배제시킨 채 그냥 가겠다라는 생각을 굳힌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뭐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지금 출근도 안 하고 지금 외부에서 숙고에 들어가 있는 상황인데 측근들과의 통화를 통해서 김종인 위원장의 행보와 관련 이건 나에 대한 쿠데타다, 이렇게 성토의 목소리를 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따라서 지금 현재 이 데일리안 보도를 보면 말이죠. 어떻게 됐든지 간에 이제 김종인은 배제하는 것으로 보이고, 자, 그래서 총괄 상황본부 일원화 체제, 이거를 이제 김종인 위원장이 굉장히 강력히 주장을 하고 있고, 그리고 윤석열 후보도 이 총괄 상황본부 일원화 체제로 갈 것이다, 이렇게 이제 기정사실화 시키고 있어요. 이 얘기는 결국 뭡니까? 지금 이 보도를 보면, 데일리안의 보도를 보면 김종인 위원장하고 윤석열 후보하고 생각이 전혀 달라요. 자, 그래서 어제도 말이죠. 이러한 선대위 전면 개편이 아니라 뭐 선대위 완전히 폐쇄시킨 거죠. 완전히 해제한 거, 완전 해체. 이렇게 해서 언론 보도를 통해서 기정사실화시켜서 윤석열 후보로 하여금 받지 않을 수 없는, 즉 윤석열 후보를 완전히 코너로 몰고 모으는 그런 여론전을 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김종인 위원장의 총괄본부 일원화 체제, 이건 뭐 윤석열 후보가 받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결국 여론의 압박 차원에서 지금 작전을 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더군다나 말이죠. 이제 권성동 총장은 오늘 오전에 뭐라고 그랬어요? 선대위 체제가 효율적인 선거운동에 어떤 선대위 체제가 도움이 될 것인지, 이거는 윤석열 후보가 숙고에 들어갔고 이 선대위 개편 방향은 오로지 윤 후보가 결정한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당연하죠. 자, 그래서 지금 권선동 의원이 언론에 밝힌 내용을 보면 아직 결정이 안 됐고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상황에서 김종인 위원장은 자꾸 뭘 강조하느냐? 총괄 상황본부 일원화 체제로 간다, 이거를 기정사실화 시키고 있어요. 이 대목에서 권성동 위원장과 김종인 충돌하는 국면이고, 이게 결국은 김종인과 윤석열 후보 간의 충돌로 비춰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 김종인 위원장은 이렇게 먼저 기정사실화시키고 여론의 압박을 줘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윤석열 후보, 저도 말이죠. 지금 데일리안 이 보도가 오후에 그러니까 뭐 11시 17분에 막 나왔네요. 제가 이때 방송을 해드렸는데 오늘 아침에 제가 그랬잖아요. 이거 12.12 쿠데타나 마찬가지다. 사실상 이 선대위는 누구를 위해서 있느냐? 바로 윤석열 후보 당선을 위해서 있는 거니까 윤석열 후보를 위한 선대위가 되는데, 이 선대위가 지금 김종인 선대위가 되고 있어요. 이거는 이재명 선대위하고 정반대예요. 자, 누구 선대위가 돼야 되겠어요? 김종인을 위한 선대위가 돼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윤석열 후보를 위한 선대위가 돼야 되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윤석열 후보하고 김종인 위원장이 생각이 다르다 하더라도 이렇게 언론으로 작전할 게 아니라 윤석열 후보를 끝까지 설득시키는 노력도 하고, 그리고 조율해서 이견이 없는 모양새로 가야 되는데 일방 언론 플레이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이거 윤석열 후보하고 상의하지 않았다. 깜짝 놀래더라. 그러면서 다른 한편은 뭐라고 했느냐? 나는 이준석하고는 소통하고 있다. 이거 사람 완전히 막말로예요. 연맥이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분노하겠어요? 그래서 이 언론에 보도되는 내용, 그리고 또 언론에 보도되지 않더라도 우리가 모든 건 상식의 시대예요. 지금 상식적으로만 생각하는데 뭐 순수한 과학 연구 이론하는 거, 이런 거야 뭐 상식 갖고 안 되죠. 당연히 굉장한 심오한 전문 지식이 있어야 되겠지만은, 지금 이렇게 대한민국 정치는요, 너도 나도 상식 수준이 대한민국은 워낙 높기 때문에 정치적인 상식 수준 따라가기도 사실 바빠요. 그래서 상식이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될 수밖에 없는데, 지금 어제 하루 종일 나온 거, 지금까지 나오는 걸 보면, 그리고 이제 윤석열 후보가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하고 굉장히 열받아 있고, 그 상태에서 지금 당 원로들 이런 분들하고 지금 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 이유는, 첫 번째로는 왜 본인의 최종적인 의견을 듣지도 않고 단독 플레이를 했느냐 이거예요. 그것도 윤석열 후보가 말하자면 선거 이 차원에서 한국증권거래소에 가 있었잖아요. 그럴 때 지도서는 모르게 싹 까버린 거예요. 당사에 있거나 아니면 선대위 사무실에 있는 대합빌딩에 있을 때 한 것이 아니야. 전화 한 통화도 없이 까버렸어요. 이거 배신감 얼마나 느끼겠어요? 저라도 배신감 느끼죠. 이러한 단독 플레이에 대해서 굉장히 기분 나쁘고,
또 두 번째로 이 불쾌하게 하는 것은 아마 여러분들도 지금 윤석열 후보와 이런 분노라고 보도가 나오는 부분, 이해할 수 없다는 하고는 김종인 위원장의 부분 다 똑같이 생각할 거예요. 아주 특정한 이념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뭐 이 특수한 관계에 있는 사람 빼놓고는. 그 다음에는 너는 연기만 해. 내가 판 짜주는 대로 연기해. 알았지? 이해요. 이게 완전히 이게 사람을 꼭두각시로 만드는 거냐. 그래서 열이 받아 있고. 두 번째로는 더 이제 또 뭐 아까 얘기했는데 장외 행사 중이었고, 네 번째로가 뭐냐면은 왜 선대위를 바꿔야 되느냐. 한 달간 선대위 전권을 줬잖아요. 전권을 줬으면 책임이 누구한테 있어요? 김종인 위원장한테, 본인한테 있는 거예요. 근데 본인 책임 문제는 하나도 거론 안 해. 전부 윤석열 후보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똥바가지를 전부 다 윤석열 후보한테 덮어 씌우는 거예요. 이게 제대로 된 리더가 할 일입니까? 저는 리더 자질을 여러 가지로 분석할 수 있지만요. 가장 기본의 출발점은 리더는 잘한 것은 잘한 당사자 부하에게로, 못한 것은 최종 책임자인 본인에게로. 이게 리더의 저는 가장 기본 조건이라고 봐요. 예. 그런데 여론 조사 지지율에서 떨어지는 거 조사해보니까 이거를 갖다가 전부 윤석열 후보가 자기 말 안 들어서 그렇다. 저는 김종인 위원장은 100점짜리야 지금. 윤석열 후보는 지금 0점짜리로 보는 거예요. 이게 과연 지금 전쟁 중에 있는, 그리고 장수한테, 최고사령관인 윤석열 후보한테 이렇게 몰아붙인다는 게 이해가 가느냐. 이러한 대목에 대해서 굉장히 불쾌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건 나에 대한 쿠데타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데일리한 보도에서 나에 대한 쿠데타다, 그리고 내가 이미 그만두라고 뜻을 전했다, 이런 보도가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또 이 어느 언론에서는 말이죠. 제가 뭐 언론 이름은 뭐 되지 않겠습니다. 자, 김종인 위원장 얘기한 대로 김종인식 슬림화, 일로헌화, 총괄상황본부를 중심으로 한 이런 선대위가 열릴 경우에는, 이렇게 판이 다시 짜질 경우에는 과연 누가 실세가 되느냐? 바로 태태태 라인이 뜬다. 이렇게 돼 있어요. 누구냐? 임태희 총괄상황본부장이죠. 그 다음에 정태근. 그 다음에는 또 누구냐? 금태섭. 이렇게 해서 태태태 라인이 뜬다. 이런 보도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자, 그러다 보면 이제 김종인 위원장 라인만 이렇게 뜨다 보면 지금 이제 김종인 위원장 이준석이가 뭐 한 게 뭡니까? 윤핵관 배제하라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윤핵관은 없고 지금 이 임태희 금태섭 전략기획실장, 그 다음에 정태근요 정무대응실장입니다. 그 다음에 김근식 정세분석실장, 완전히 김종인 사단들만 포진되면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윤석열 후보가 완전히 허수아비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와 비판이 동시에 지금 제기되고 있는 것이고, 자, 그렇다고 본다면 지금 윤핵관도 이제 아웃되고, 그러면 결국 윤석열 후보는 선대위에서 말이죠, 후보가 고립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다. 이게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예.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이번 또 국민일보에서도요, 상황의 월권 지나치다, 과연 누가 후보냐, 그러면서 윤석열, 김종인과 결별까지 저울질하고 있다, 이런 국민일보의 보도도 지금 나오고 있어요. 예. 자,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제가 보기에 잠시 좀 기다리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윤석열 후보 단기 필마로 뛸 것이냐, 아니면은 이석이가 얘기한 대로 개썰매로 환승을 할 것이냐, 이런 세 판짜기에 지금 굉장히 기로에 서 있는데, 윤석열 후보의 주변에서는 말이죠, 이준석, 김종인 비토론이 상당하게 지금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보도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김종인 위원장은 제가 이미 말씀을 드린 대로 이제 선대위 개편, 윤석열 후보 결심만 기다리고 있다. 어떤 결심을 하느냐 기다리고 있고, 후보 생각이 있으니까 아직은 뭐라고 본인은 결론 낼 수가 없다. 그리고 이 선대위 개편과 관련해서는요, 좀 윤석열 후보와 이견 전혀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총괄상관본부가 정말로 중심이 되냐 개편에, 그러니까 기본 방향은 이미 정해져 있다, 인정을 하고 있어요. 이런 거는 전부 그러니까 총괄상황본부 일원화체로 간다, 기정사실화시켜서 압박하는 그런 지금 모양새가 아니겠느냐. 왜냐하면 윤석열 후보 쪽 반응을 보면 전혀 아니잖아요. 그래서 본인 누가 사표 낸다고 그랬어, 이거는 지금 교정을 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자, 그리고 또 이 선대위 개편 시점과 관련해서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아마도 오늘 중에 아마 윤석열 후보가 거의 다 결정할 것이다. 그리고 윤석열 후보가 직접 얘기를 나눴느냐, 어제 이미 다 할 얘기 다 했기 때문에 없다. 그러면서 후보로부터 연락을 받은 것이 있냐, 들은 이야기가 없다. 그리고 이석 대표 책임론에 대해서는, 선대의 역할에 대해서는 아직 모른다. 왜 모르겠어요? 자기네들이 다 얘기하는데. 예. 그리고 일괄 사의 표명을 공개했다가 자신이 이제 또 이 소동이 일어났잖아요. 어떻게 해서 그런 이야기를 했는지는 잘 모르겠다.
윤석열 대선 후보가 선대위 6개 본부장보다는 윗선, 즉 이름과 책임이 더 큰 총괄, 상임선대위원장들이 1차적으로 사표를 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김병준 위원장이 분명히 밝히고 있어요. 총괄. 왜냐면 상임위에 총괄이 있고, 총괄 있잖아요. 총괄은 누구예요? 김종인 위원장이에요. 그러니까 데일리안이 보도한, 그리고 제가 여러분께 보도해드린 대로 김종인 위원장의 배제, 이것이 지금은 뭐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은 윤석열 후보의 머리에 딱 박혀 있다. 이게 확인이 되는 내용으로서 상당히 중요한 통화 보도 내용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후보가 전날 이 같은 선대위 쇄신 방향에 대해서 입장을 피력했는데 기자들이 김종인 위원장과 이준석 대표 입에서 나가는 말만 들어 실제 상황을 잘 모르고 있었다. 정작 후보 주변에서는 내부 일이다 보니 말을 못하고 있어 내가 실명을 밝히고 이렇게 말한다. 제대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요, 김병준 위원장입니다. 뭐 전부 김씨라서 좀 헷갈리는데, 김병준 위원장이 윤석열 후보의 말을 그대로 인용하는데, 총괄 상임선대위원장들이 1차적으로 사표를 내야 한다. 이거를 분명히 밝히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김병준 위원장 얘기가 가령 정변이 벌어져 대통령이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자기 의지에 반한 채 들어왔다면 어떻게 하겠는지 생각해보라. 이게 쿠데타라고 저도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용납할 수 없다고. 그래서 윤 후보가 사표를 내라고 누구한테 먼저 이야기를 했겠느냐. 나나 선대위 6본부장에게 사표 내라고 했겠느냐. 옳은 얘기죠. 그러면서 윤 후보는 책임이 큰 사람부터 내라고 했다라고 주장을 거듭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윤 후보가 김종인 위원장의 사표를 바라고 있다는 취지라고 자신은 이해하고 있다. 이거를 분명히 밝히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 후보가 최종적으로 할 이야기이지만 어제 후보가 무엇 때문에 일정을 다 취소하고 들어왔겠느냐. 그러면서 이제 김종인 위원장을 직접적으로 겨냥하고 있는 발언이죠. 또 실제로 김종인 위원장이 사표를 내고 안 내고는 본인 마음이지만 김종인은 사표를 안 냈고 김병준은 사표를 냈다. 후보는 다 내라고 했다. 똑부러지게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발언의 진위, 저는요, 뭐 이 김병준 위원장은 뭐 제가 국가안보위원장으로 모시고 비대위원장 할 때 일을 해봐서 알잖아요. 진실된 사람입니다. 그리고 김병준 위원장은요, 술수를 쓰는 사람이 절대 아니에요. 그리고 김병준 위원장은 꼼수 쓰는 사람이 아니에요. 아주 점잖으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위기 국면에서 점잖다는 것은 뭘 의미하겠어요? 진실을 고한다. 저는 그렇게 해석이 돼요. 그래서 김병준 위원장의 이 말이 저는 맞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자, 그러면 이어서 지금 김종인 위원장이 언론에 밝히고 있는 얘기. 아주 또 정반대되는 얘기예요. 자, 선대위 배제설에 대해서 기자들이 물으니까 그러는 질문은 안 하는 게 좋다. 예, 배제설에 대해서 아느냐 모르느냐 내가 이렇게 들었다 안 들었다 이거를 따지지 않고 질문하지 말아라. 이게 이제 김종인 위원장의 말하는 스타일이에요. 헷갈리는 사람이에요. 예. 자, 언론에서 자신의 배제설과 관련된 돼서 기자들이 말이죠. 오늘 여의도 당사에서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그런 질문은 미안하지만 안 하시는 게 좋다. 나하고는 관계가 없다. 그리고 아직은 후보가 자기 나름대로 최종 결정을 안 한 모양이니까 기다려 보면 결과가 나오겠죠. 나보다 우리 후보가 더 답답할 것이다. 그리고 후보가 이른 시일 내에 결정한다고 했으니까 오늘 내일 사이에 하여튼 결말이 날 것이고 그때까지 기다려 보면 된다. 그리고요, 이제 윤 후보와 계속 소통하고 있느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 내가 아는 것만큼은 알고 있으니까 염려 마시라. 오늘 결론이 안 나오겠나 이런 질문에 대해서는요, 모른다. 후보의 마음을 알 수 없으니까. 근데 오늘 오전에 뭐라고 그랬어요? 오늘 중으로 나올 거야. 그리고 총괄상황본부 일어나 슬림화 될 거야. 이렇게까지 얘기했잖아요. 갑자기 말을 아끼고 있어요. 이 얘기는 결국 뭐겠습니까? 본인이 오전에 기자들한테 헌 얘기하고 윤석열 후보 쪽 얘기를 또 어디서 들을 거 아니겠어요? 방향이 다르다. 이거를 지금 이제 감을 잡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지금 얘기한 대로 후보 마음을 알 수 없다. 내가 아는 만큼 알고 있다. 뭐 오늘 내일까지 결말이 날 거니까 기다려봐라. 그래서 오전에 대답한 거하고는 결이 전혀 다른 취지의 답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요, 지금 김병준 위원장과 김종인 위원장의 전혀 결이 다른 발언, 저는 다시 한번 말씀이지만 김병준 위원장 발언이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자, 이제는 말이죠, 장성민 의원이 이준석을 직접 겨누는 이 폭탄 이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자, 한마디로 이준석을 말이죠, 성핵관이라고 지칭을 하고 박근혜 퀴즈라서 그 당시 검찰 수사를 피했냐, 아주 직격탄을 날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이준석에 대한 성상납 의혹은 몇십 배 죄질이 나쁘다. 몇십 배 나쁘다.
자, 그러면서요, 4.7 재보궐선거 왜 이겼느냐? 이긴 거, 여당은 왜 피했느냐? 바로 박원순 노건론의 성범죄 때문에 피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박근혜 퀴즈 이준석, 이 박근혜하고 최순실 이야기하면서 윤핵관 얘기한다? 이거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준석 대표와 같은 세대인 시민단체에서 사준모 고발로 해서 이제 수사가 착수됐는데 당 대표직을 유지한 채 재판을 받는다? 이거는 공정을 2번이나 짓밟는 행위다. 이런 직격탄을 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성민 의원의 입장문을 여러분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자,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이준석 대표의 권력형 성상납 의혹은 박원순, 오거돈, 안희정보다 중하고 이재명의 아들 이 상습 불법 성매매보다 더 중한 범죄다. 그러면서 사퇴를 촉구하고 있어요. 성접대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에 대한 질문에 수사를 받지 않았다. 왜 질문의 논점을 비켜갔을까? 그 답변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한 가지 추론은 왜 그가 수사를 받지 않았을까 하는 점이다. 그러면서요, 당시 이 대표가 검찰 수사를 피해갈 수 있었던 핵심 이유로 박근혜 대통령이 권력 우산 속에 있는 박근혜 퀴즈라는 이 배경을 꼽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젊은 퀴즈로서 수사한다는 것은 곧 대통령의 측근을 수사하는 것이나 다름없고, 이는 대통령 권력에 대한 수사로 받아질 위험성이 크다고 판결했기 때문에 검찰은 수사 선상에서 제외했을 것이다. 당시 검찰은 그가 박근혜 대통령의 권력을 호가호위한 장보인으로서 대통령의 스케줄까지 개입해 자신이 성접대를 받은 회사로 대통령을 직접 방문시키는데 큰 영향력을 행사한 사실을 알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권력의 그늘 속에서 성접대까지 받았다는 의혹의 당사자인 그가 박 대통령을 비판하고 최순실을 이야기하면서 지금 윤석열 후보를 도와서 정권교체를 이루려는 주변 협조자들을 윤핵관으로 찍어 놀랐다. 이렇게 비판하고, 이준석은 지금 윤 후보를 통한 정권교체의 열망에 찬물을 끼얹는 방해자로 군림하는 사이에 성핵관으로 추락했다. 즉 성상납 핵심 관계자는 거죠. 그는 지금 당 대표직 퇴출 위기, 정치 위기를 맞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위기, 일생의 위기를 맞고 있다. 이렇게 비판하고, 이준석은 아직도 성핵관이라는 낙인의 심각성을 모르는 것 같은데 초등학교 당 대표와 싸우면서 많이 배웠다는 말을 가볍게 하고, 또 최고위원 자리가 공석이 되면 그 자리에 안철수 후보를 영입해 앉힐 수 있을 것이라는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을 드러내고 있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어요. 자, 이 비판은 제가 이미 여러분들 논평을 통해서 비판한 거하고 거의 맥락을 같이 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 장성민 이사장은요, 지난 4월 7일 보궐선거의 원인이 무엇이었는지 기억하는가라고 반문하면서 박원순, 오거돈의 성범죄 때문이었고 이들은 성추문만으로도 정치 생명이 끝나거나 생을 비극적으로 마감했다. 그러면서요, 지금 이 대표의 권력형 성상납 의혹은 이들의 성매매, 성추문보다도 몇십 배 죄질이 나쁘고 중하다. 이 대표는 지금 성범죄, 알선 수재, 성뇌물 사건의 의혹을 받고 있는 성중범죄의 의혹자다. 자기가 꼰대라고 부른 기성 정치인들도 부끄러움과 수치감을 못 이겨 시장직과 목숨까지 내놨는데 새정치, 청년 정치를 주창하는 30대 젊은 당 대표가 그들보다 훨씬 더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성중범죄 혐의를 받고서도 오직 당 대표직 유지를 위해 당을 아수라장으로 만들며 정권 교체의 기회를 깽판치고 있다. 이렇게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말이죠, 이제 곧 있으면 검찰에 고발된 이 대표의 성접대 의혹, 이 성범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에 관한 법률상 알선 수재 혐의가 수사가 진행되는데, 공교롭게도 이 대표에 대한 고발 사건은 이 대표와 같은 세대인 시민단체 사준모가 한 것이다. 이 대표가 이 재판을 공정하게 받기 위해서도 당 대표직을 내려놔라. 만일 당 대표직을 유지한 채 재판을 받는다면 그것은 시대 정신이자 2030 청년들의 정신적 기둥인 공정이란 가치를 2번 짓밟는 행위다. 이렇게 강하게 비판문을 내놓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말이죠, 오늘 김대중 칼럼니스트의 칼럼, 이제 비로소 정치인이 되는가, 이런 이 칼럼을 여러분께 한번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윤석열 후보도 그동안에 많은 잘못을 저질렀다, 죄송하다, 만약에 정권 교체를 이루지 못하면 죄를 짓는 것이다, 나부터 고치겠다, 이런 이 강한 이 반성과 그리고 또 강한 투쟁, 그리고 정권 교체 의지를 표출한 바 있어요. 그런 거 하고요, 맥락을 같이 하는 측면에서 우리가 또 이 반성할 것은 반성하는 이런 시간을 갖는 것도 보다 강한 윤석열, 그리고 보다 그야말로 투쟁력 있는 정권 교체의 의지를 불살르는데 꼭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칼럼을 제가 전량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 4분 정도 걸릴 것 같아요. 꼭 들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대통령 선거를 2달 남기고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선대위 등 당의 조직 개편을 두고 고민하기 시작했다. 옳은 선택이다. 애당초 윤 후보가 부진에 빠진 것은 후보와 당이 불협화음에 빠지고 있고
후보는 그것을 극복할 리더십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데 그 원인이 있다. 윤 후보는 기본적으로 국민과 그 소속 정치인에 대한 신뢰가 없었다. 그는 지난달 23일 전남 광주에서 국민의힘이 그동안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호남분들이 국힘에 마음을 문을 열지 못했다. 저도 정권 교체는 해야 되는데 민주당에 들어갈 수 없어서 부득이 국힘을 선택했다. 국힘이 수권 정당이 되기 위해서는 엄청난 혁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그 뒤 기자들과 문담에서 9가지 생각이 달라도 정권 교체라는 한 가지가 같으면 다 함께 정권 교체를 이뤄야 하는데 당시 국힘이라는 정당은 9가지 다른 생각을 가진 분들을 다 포용할 수 없는 선뜻 내키지 않는 정당이 아니었나 이렇게 부연 설명했다. 그리고 문제는 윤 후보가 그러면서도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의 조직에는 올라탄 것이다. 국민의힘을 그렇게 타기했으면 애당초 입당을 하지 말고 다른 선택을 했어야 했다. 들어왔으면 조직을 전면 개편하고 창당하듯이 뒤집고 장악했어야 했다. 그런데도 그는 신뢰는 없으면서 국힘의 조직에 그냥 엉거주춤 얹혀 이른바 윤핵관에나 의존하는 기회주의적 처신을 한 꼴이 됐다. 당시 윤 후보의 지지율은 국힘과는 상관없이 아주 높았고 윤 후보로서는 국힘 없이도 대권에 다가갈 수 있다고 자만했음직하다. 하지만 그의 아내의 학력과 일에 관한 문제, 본인의 몇 가지 실언, 토론상의 문제 등이 부각되면서 윤 후보의 문제는 자신의 인기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조직의 대처가 필요했고 그 와중에 조직은 윤 후보 측의 오만과 냉다에 저만치 밀려나 있었다. 그러니 화음이 생길 리 없었다. 이렇게 지금 비판하고 있습니다.